자, 저는 이제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치실 일이 없습니다. 또 자, 여기 보면 4차 산업에 허가 시해놨습니다.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4차 산업 시대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차 산업 시대는 영국에서 시작됐죠. 1차 산업이 뭡니까? 소나 말이 하던 거를 전기기관이 발달돼 가지고 전 세계가 급변하는 것이 1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이 아니고 산업혁명이니까 뭔가 굉장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시대 때는 영국에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생활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전 세계가. 말로 타고 다니던 거를 기차라는 것이 생겨서 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활이 큰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시대로 넘어갑니다. 2차 산업시대로 넘어가는데 2차 산업시대 때는 무엇이냐? 전기가 발명이 된 거예요. 세상이 환한 거예요. 3차 산업시대는 무엇이냐? 4차 산업시대는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인터넷 혁명이 일어납니다. 인터넷 혁명. 그냥 우리가 등기 보내고 소포 보내는 거를 이제는 미국에 접근하는데 여러분 안전자리에서 www.whitehouse.gov 딱 때리니까 미국에 들어가는데 1, 2초만 싹 접근돼 버리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내가 서류를 갖다 주는 걸 이제 갖다 줄 필요가 없는 시대가 3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이죠. 자, 4차 산업은 엄청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제목을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허와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걸 들으면 남한테 속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테 안 속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러면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판단을 본인이 못합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자,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자, 어떻게 지금 바뀌는가 한번 봅시다. 자, 4차 산업시대의 용어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공부하는 그 용어들을 이제 오늘 저한테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NFT. 다시 NFT. 한 번 더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NFT라는 용어를 들어봤다. 자, 한 분 있습니다. 자, 그러면 NFT가 뭐냐? 하나하나 알겠으면 합니다. 두 번째 따라옵니다. 자, DAPP라 돼 있죠, 그죠? DAPP라. 자, 이게 뭐냐면 디센트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라는데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도대체 지금 내가 하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처음 듣는 용어들이죠. 또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보면 뭐 거창한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이 용어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따라합니다. IoT, AI는 들어봤죠? AI가 뭐예요? 인공지능 맞죠? 인공지능이 뭡니까?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뭐냐고 말해보세요. 말을 못해요. 그거는 아닌 게 아닙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메타버스, 디파이, 비트코인, TPS, 알트코인, 덱스, 블록체인, 플랫폼, 토큰 이코노미, 스테이킹, 스테이블 코인, 메타마스크, 트루스트, 웰렛, 업비트, 바이낸스, POW, POS, 디포스, 엘포스,
WW, BW. 여러분들 인터넷 하고 우리가 대체 뭐합니까? www.kbs.co.kr 이렇게 하죠. 그런데 WW 뭔 W예요? BW죠. 블록체인으로 한다. 자, 또 보겠습니다. ERC 2.0. 이더리움, 에어드랍, 코인마켓캡. 지금 제가 한 30여 가지, 20여 가지 상품 가지 용어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30개 중에, 자, 이 중에서 나는 솔직히 10개 밑으로다. 손 들어보세요. 10개 밑으로다. 아는 게 나에게서 반 이상 하겠다. 반 이상. 한 분 계시네. 자, 그러면 이 영어에서 20개를 이해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4차 산업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내가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면 나는 정말 4차 산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남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지금도 하나하나 한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에 대해서 NFD에서 설명을 하고 Decentralized Application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하나씩. 내가 90년도에 전문가 시스템을 대학원에서 석사로 공부를 하는데 90년도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집안의 청소기가,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저게 세차를 하는데 자동으로 차가 들어가면 세차를 할 것이다. 다 그렇게 됐죠. 다 그렇게 됐죠. 제가 90년대에 논문이 뭐였냐면은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한 주식 투자 시스템이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주식을 살 때 사라 말아라 하는 것을 정량적인 거와 정성적인 것, 즉 이 기업에 돈을 많이 벌였다. 그거는 뭡니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기업의 경영자가 굉장히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는 숫자로 나타내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정성적인 변수예요. 그래서 90년대에 그 당시 그 두 개를 결합해서 논문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고개로 딱 일었을 때 앞으로 사라 말을 하는 것을 컴퓨터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컴퓨터가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에 프로그래밍화해서 컴퓨터가 물으면 답을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의사들이 전문적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컴퓨터에 딱 넣는 거야, 프로그램을 해서. 그래서 환자가 내가 어디 아프다라고 하면 컴퓨터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당신이 병명은 무엇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사람의 생각을 프로그래밍화해서 사람이 물으면 답을 해주는 것이 인공지능인데 마치 컴퓨터가, 로봇가 답을 해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knowledge 베이스를 컴퓨터에 프로그래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해놓을 해요. 자, 여러분들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비트코인이 언제 나왔느냐? 2008년도에 나왔어요. 2008년도에. 자, 지금 우리는 뭘 씁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화폐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보면 이제 만 원짜리, 천 원짜리 가다니지 않습니까? 그 화폐를 가다니죠. 그런데 코인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왜 그게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작년, 재작년에 8천만 원까지 갔죠? 그 하나가 왜 그걸 갔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사요?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검 있잖아요. 검. 검 왜 삽니까? 검을 우리가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검은 뭡니까?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숙제부터 술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생탁을, 부산 생탁을 사요. 그러면 우리가 1,000원, 뭐 1,500원 이렇게 주면 삽니다. 좀 비싼 거는 뭐 3,000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막걸리인데 한 병에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양주인데 한 병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모르겠죠?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있느냐? 한 병에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하는 술이 있는데 그걸 왜 그러냐? 그거는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거와 가치가 없는 거를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가치가 있느냐? 왜 그게 생겼느냐부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생기게 되었느냐? 도대체 미국에 2008년도에 미국의 은행이 큰 은행이 문을 닫는 거예요. 왜 문을 닫느냐? 대출을 해줬습니다. 대출을 무분별하게 대출을 막 하다 보니까 돈을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막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하니까 도대체 믿을 게 없다. 도대체 내가 은행도 못 믿으면 내가 도대체 무슨 믿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나토시 사카모토라는 사람이 중앙을 못 믿으니까 이제 탈중앙화 시키겠다. 무슨 말이냐? 중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버가 전부 다 관청하는 것을 뭐라니까 중앙이라고 해요. 그렇게 믿었던 중앙은행이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그 은행을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냐? 탈중앙화 하겠다. A와 B와 C와 D의 모든 사람이 나의 거래를 알려줘 버리면 사기를 멈추지 않느냐, 거짓말을 못하지 않느냐 해서 녹이 된 것이 비트코인 녹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대가 무슨 시대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차 산업은 전기기관이죠. 2차 산업은 전력이 만들어졌죠. 3차 산업입니까? 바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컴퓨터가 보세요 이게 IT 인터넷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뭐가 있느냐? 옛날에 80년대에 춥 온라인 개통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90년도인가? 20년도 뭐 은행에 새마을금고 온라인 개통 뭐 전국이 하나로 됐습니다. 이제 통장 들고 뭐 서울 안 가도 됩니다 하는 걸 옛날에 봤을 거예요. 그게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가 되냐? 반도체라는 게 나오게 돼. 자, 반도체가 먼저 저 뒤에 붙여놨죠, 반도체가. 이게 반도체다. 저 둘러 한 번만 잠깐 보세요. 여기 CPU입니다, CPU. 여기 반도체예요. 반도체 헤어예요.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여러분들 얼마나 빠르게 계산하는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 뭐냐?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IoT와 AI와 빅데이터와 메타버스와 디파이와 C8가 움직이는 세상이다. 이 공부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 지금 여러분이 알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공부는요, 한 시간에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여러분 이 특강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있구나. 또 내가 이 말하면 이것이 맞나 틀리나 하는 정도의 지식은 배우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이 한 바닥만 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며칠을 공부해요. 지금 그냥 서로 한번 지나가주는 거예요. 4차 산업에 이런 것이 있구나. 도대체 뭔가 조금 이해할 정도만 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4차 산업에 보십시오. 자, IoT, AI, 빅데이터. 그럼 빅데이터가 뭡니까? 그대로 풀이하면은 큰 데이터가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럼 큰 데이터는 뭡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반에요, 하나의 파일은 A, B, 홍길동이, 김길동이, 이수신이, 강남수 쭉 있잖아요. 시험을 쳤습니다.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 몇 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작은 파일이에요. 하나의 파일입니다. 이걸 부산시내 다 모았습니다. 그럼 수천 개의 파일이 되겠죠? 대한민국 전체를 다 모았습니다. 큰 데이터, 빅데이터가 되겠죠? 구글이 하는 것이 뭐예요? 구글. 여러분 구글 알지 않습니까? 구글은 전 세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빅데이터, 그게 4차 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가면 전 세계 어디든지 검색하고 다닙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하나를 들고 태국을 간 거예요. 방콕에 수완아폰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무슨 집에 맛있다면 이거 구글맵 딱 떼어가지고 그 집 찾아갑니다. 검정지구학교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맵 떼어가 찾아오면 됩니다. 맞죠? 그런 빅데이터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죠. 네. 러시아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군사도 세계 몇 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러시아 전쟁하기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싹 정리하는 데는 불과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네? 일주일만 끝나집니까? 어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더 세게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지금 전쟁이 1년이죠. 우리가 그래서 휘발유 값이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능가하고 우리가 에너지가 지금 막 그 기름이 이렇게 막 그 군사 물자가 딸다 보니까 전부 다 전쟁이 동원되니까 물가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고 있습니까? 그거는 간단해요. 보십시오. 4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첨단의 장비와 첨단의 정보를 가지고 공격했거든요.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딱, 저거는 막 딱 공격시켜버려. 정보를 확 줘버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이래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화폐를 썼는데 이제는 자꾸 코인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여러분 절대 뭐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는 사람도 당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알아도 쉽게 알아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인이 모르면 남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꼭 하고 싶으면 아주 적은 돈 100만 원 밑에 있죠. 음수도 델통. 음수도 델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원. 어쨌든 내가 상처받지 않을 금액을 하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는 사람도 당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 용어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다음 내려가 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가상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지만 또 모르는 거 어디서 탔습니까? 유튜브에서 탔죠? 요새 텔레비전 안 보죠? 여러분이 매일같이 보는 건 뭐냐면 유튜브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뭘 몰라요? 뭘 찾고 싶습니까? 뭐 봅니까? 유튜브예요. 유튜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당신의 텔레비전.
당신의 틀.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십시오. 가상화폐 새로운 부여들입니다. NFT, 블록체인, 토큰 변형 그리고 빅데이터 등등등등으로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자, 디파이가 대중화되고 덱스 그래서의 등용은 탈중화가 수된다. 여러분 업비트 아시죠? 우리나라야? 자, 주식을 사고 파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통거래소죠. 코인을 사고 파는 데가 어디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데가? 업비트죠. 여러분이 뭐든지 다 매일같이 눈 뜨면 보는 것이 뭡니까?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이 이용자가 1억 명이에요. 1억만 명입니다. 이용자가. 카카오톡에서 만든 회사가 업비트다. 업비트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 업비트에서 하루에 벌이들이는 수익이 적게는 1, 2억이 될게요. 하루에. 매출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익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가 어디냐면 바이낸스입니다. 하루에 거래 금액이 17조입니다. 하루에 17조예요. 하루에 거래 금액이 17조라니까요. 눈에 보이도 안 하는 코인 하나가 비트코인이 80만 원 갔죠? 오늘 현재 3,100만 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아주 가슴에 와닿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돈을 써요? 원을 쓰죠? 미국에는 무슨 돈을 씁니까? 달러를 쓰죠? 일본에는요? 엔화를 쓰죠? 태국에는요? 바트를 쓰죠? 필리핀에는요? 페소를 쓰죠? 그 마찬가지로 코인의 종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왜 코인, 자, 여러분 10원짜리 하나를 만드는다 합시다. 우리나라 그 화폐공사에서, 조폐공사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만들어요.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인 줄 아시는 분?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17원, 18원 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고 합니까? 그거 사기 아닙니까? 돈 하나도,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되는데 우리는 왜 하나에 8천만 주고 삽니까? 이상하네요. 여러분 진짜 이상 안 합니까?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같이 자, 쓰게 그걸 알려드립니다.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사람들 속는 거예요. 예? 야, 요거 지금 코인 지금 뭐 한 3,000원 하는데 좀 있으면 뭐 100만 원 할 거다. 다 속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있는데 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아도 안 되는 판에 그냥 아이고 남이 해서 내가 벌면 세상이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지.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합니다. 저도 당했는데 그래 호락호락한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은 모르면 절대 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화폐가 여러 종류의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코인의 종류가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예요.
그 중에 99%는 다 없어집니다. 보십시오. 없어진다니까요.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1억을 잃었다. 없어져요. 그냥 나중입니다. 그 얼마나 피 같은 그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없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알트코인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알트코인. 용어를 알아야 될 거야. 남들한테 그 정도는 말을 해야 돼. 남들이 말하는데 뭐 말귀를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뭐 IT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말을 못 하더라. 그냥 남하고 대할 정도의 어떤 지식은 여러분이 갖추셔야 된다. 명식 IT를 하세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알트코인. 이걸 좀 쉽게 내가 비교해 드립니다. 자, 미국의 달러가 비트코인이에요. 미국의 달러를 제외한 모든 화폐는 뭐다? 알트코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죠, 그러니까? 자, 또 봅시다. 그럼 우리는 돈이 있습니다. 눈으로 딱 보니까 뭐가 믿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하나도 뭐 보이는 게 존재가 없어요. 아무것도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사고 팔아요. 웃기죠? 여러분들 안 웃깁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 사고 파는 거예요. 자,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 가치가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그거는 보세요. 알려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치가 존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든? 2008년도에 내가 비트코인 처음 최고래로 갔지 않습니까? 나도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IT 전문가고 전공한 사람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처음 보니까 이거 뭐예요? 코인 이거 어디 쓰는데? 서로 결제할 때 쓴다 이거라. 근데 속으로 이거 어떻게 결제를? 예를 들어 한국하고 미국하고 결제하면 달러로 결제하면 돼요. 그죠? 내가 일본하고 무역을 해도 달러를 줘서 서로 바꿔주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코인을 준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를 준다 하면 여러분들 그거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내가 지식이 짧고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해야 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게 그럼 그 당시에 한 개에 한 1,000원도 안 했을 때예요. 내가 그때 샀으면 좀 떼겠지, 그지? 샀으면 여러분들 얼굴을 못 봤을 겁니다. 안녕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여행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행을 하면서 막 지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그 금액이 크다면 내가 했을 때는 정확하게 뭐 100 몇십 원 했을 그럴 때 그러니까 진짜 극초기였어요. 그걸 이제 채굴 한다 그래. 채굴 하는데 자 그 개발하신 분이 2,800만 개만 딱 넣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코인을. 그럼 컴퓨터가 막 시뮬레이션하고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해시 값을 푸는 거예요. 뭐서 딱 함수를 딱 풀어가지고 그 답에 근접하거나 답이 풀릴 때 코인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속도가 좋아야 되겠죠. VGA 카드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에 할 때는 저걸 할 때는 그거 많이 줘요. 왜냐면 처음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2만 개를 피자 한 판으로 바꿔먹다. 8천만 원짜리 2만 개를 피자 하나로 바꿔먹은 거예요. 그 모르니까 그 당시에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라는. 근데 이 강의는 여러분 사실은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4차 산업을 강의해주는 사람이
그게 없어요. 본인이 말아야 뭐 강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그렇지만 입장되면 나가서 하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 안에 가면 수만 개의 코인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저기, 상장이 되는 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99%는 없어지고 사라질 코인들이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올라가 자리 잡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모르지, 사람들이. 자, 그럼 보면 여기 뭐, 디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디파이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용어도 모르는데, 뭐, 덱스, 그래서, 용어도 모르고 이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플레이랜드, 이거는 게임하고 돈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서 가치를 창출해라. NFT를 거래해라. 토큰 이코노믹 해라. AI. 뭐, 가상세계가 현실된다. 자, NFT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파리에 유럽에 여행을 해봤습니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유럽을 한번 가봤어요.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참, 정말 한번 가봐야 될 때다 생각은 해요. 죽기 전에 진짜 가보면 좋겠다는. 그러하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비너스 있지 않습니까?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나리자 있죠, 모나리자. 그게 실제 딱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건데 내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참,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행응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야, 참 오기 잘했다는 그런 것을 내가 느껴요. 또 저기 터키에 가면, 그리스나 가보면 그 신전 있지 않습니까? 천몇 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와, 사람들이 이래서 여행을 하는구나. 어? 우리가 천년 전에 우리나라 뭐 있으면 초가집밖에 돼 있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국민학교 때 그 인쇄를 가면 호롱불에 저 보면 그 조선시대 삭감을 쓰고 그걸 인쇄했어요, 내가. 어? 정말이에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 인사처럼 가면 전에 깜깜한데 경영고성인데 깜깜해요. 불도 없어요, 불도. 호롱불 피워가지고 가면 절을 하고 이랬다는 게 내 기억이, 그런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러면 천년 전 우리가 1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뭐 있었겠습니까? 뭐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초가집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보세요, 유럽에는 대리석으로 하는 그런 성이 신전이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도대체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는 우주인들이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역사적인 가치는 굉장해요. 그래, 그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지고 또 빠져들고 있다니까 내가 기가 차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싹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2008년 10월 31일 날 10월 31일 비트코인이 나토시 사카모토에서 9장의 논문으로 비트코인이 생겼습니다. 내가 2008년에 이때 내가 비트코인을 최고로 갔어요. 딱 하니까 이거 어디 쓰느냐 하니까 전 세계가 결제할 때 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제는 달러를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결제하지? 그 당시에는 저 채굴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PC를 사가지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VGA 카드를 좀 종목 뽑아요. 그럼 컴퓨터가 막 시뮬레이션 해요.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코인이 하나가 이제 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PC에다가. 그걸 파는 거예요. 그때 그게 뭐 1,100만 원밖에 아닌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게 한 달이면 몇백 개를 채워요. 한 달에. 그래, 한 번 더 갔습니다. 두 분 갔어요. 두 분 딱 가가지고, 진짜 어디 쓰냐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이제 컴퓨터 5대만 사가 돌렸으면 되는데, 내가 그때 참 고민을 많이, 진짜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도대체 지금 눈에 뭐 보임이 있으면 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냥 가상의 그 화폐예요. 우리 만 원짜리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그냥 컴퓨터에 뭐 이게 떨어진다 이거야. 그리고 실제 거래를 해요. 핸드폰에 막 들어오면 보이더라고. 그래도 내가 의심을 했어요. 그냥 아무래도 학생들 뭐 게임할 때 있잖아요. 무슨 뭐 게임할 때 칼 살 때 뭐 돈 주고 이런 거. 아, 그럴 용도로는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렸는데 이분은 9장의 논문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전 세계에 깔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화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상화폐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인이다 하는 거고. 여기 제일 먼저 생겼죠? 제일 먼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화폐도 뭐 생각하면 옛날에 원시 시대 때 무슨 우리 화폐 뭐 썼습니까? 조개 썼지 않습니까? 조개 맞죠? 조개에다가 쭉 가다가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엽전 썼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는 10원짜리 전부 다 이게 지폐로 되어 있었어요. 100원짜리 지폐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 지폐를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앉아 만원짜리 5만원짜리 넣어다 카드 있잖아요. 카드 그죠? 카드 넣어다 앉아 또 뭐였습니까? 요새는 우리 핸드폰에다가 뭐 가면 카카오페이니 네이버페이니 뭐 NH페이 이렇게 하죠? 보십시오.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코인이 2,8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서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가치가 올라갔고 집도 여러분 집도 가치가 집의 가치가 결국은 사는 사람이 많고 공급이 적으면 집 가치가 올라가죠.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량 경례 전체 차량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